안녕하세요. 한동모터스와 함께하는 고품격 자동차 토크쇼 차다마 시즌2의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칼럼니스트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여러분. 아니 벌써 시즌2가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아쉬워요. 재미있는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이제 좀 헤어질 시간이라고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최근에 인스타 보니까 영국에 날아가서 멋진 시간을 갖고 네, 오셨어요. 네, 영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한국이랑 되게 다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독일 처음 갔을 때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눈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흔히 볼 수 없는 차종이 유럽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웨건입니다.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굳이 세단을 사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될 정도로 웨건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하게 좀 높은 편인데요.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실 좁은 길도 많이 있고 또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한 2-30km 정도씩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건너 다니는 장거리 여행을 자동차로 하면 유럽인들로서는 웨건이라는 타입이 고속주행 안정성도 좋고 또 짐도 많이 실 수 있는 수용성도 동시에 갖춘 그런 차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웨건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네, 진짜 이런 싫어하는 경우도 말이에요. 있죠. 네, 웨건이라는 어떤 자동차 문화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고 그래도 한번 타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은 웨건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죠. 이쯤 되면 오늘의 주인공을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차다마의 주인공은 날렵한 주행 성능과 정말 넓은 공간 활용성을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 BMW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모델입니다. 아마도 이 투어링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투어링은 BMW에서 나오고 있는 웨건 형태의 모델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세단의 형태에서 2열 공간의 헤드룸과 그리고 또 뒤쪽에 적재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장시킨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세단의 이 낮은 무게중심, 거기서 오는 이 다이내믹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SUV 수준의 넓은 적재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죠. 더3 투어링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3 시리즈 투어링은 320i, 그리고 320d,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으로 총 3개의 엔진 라인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스포티한 주행 성능, 게다가 투어링은 공간까지 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상 주행은 물론 고성능의 장거리 운전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말 매력 넘치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더3 투어링의 매력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BMW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살펴보기 전에 이 3 시리즈 투어링의 헤리티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971년도에 이 투어링이라고 하는 배지가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BMW의 02 시리즈 모델이 있습니다. 현행 더3의 어떤 조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걸 뭐 투도 쿠페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트렁크 쪽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전체가 개방이 되는 리어 글래스 패치 형태로 추가적으로 얹어놓고 여기에다가 투어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종의 모습이 보여요. 쿠페이면서 세단이면서 해치백 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뒷유리만 딸깍 열리던 이 플립업 글래스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대건 비지님께서 해치백과 웨건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D필러의 유무입니다. 해치백은 어떻게 보면 세단의 이 트렁크 부분을 좀 잘라놨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차의 전장이 좀 짧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C필러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웨건은 D1이 미국 서부 시대 포장마차예요. 저희가 한잔하는 그 포장마차 말고 네. 마차에 이렇게 뒤에 천막으로 감싸져 있는 정말 포장해 놓은 마차. 네, 포장을 해놓은 마차입니다. 세단의 트렁크룸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루프라인도 더 늦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헤드룸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적재 공간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죠. 자, 그러면 3 시리즈 투어링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코드명으로 봤을 때 230이라고 하는 코드명입니다. 이게 87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적재 공간이 이 뒷자리를 접었을 때 1125리터까지 확장될 수 있는 웨건에 다재다능한 이런 이 적재 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93년도까지 무려 10만 대 이상이 팔리면서 투어링의 인기를 본격적으로 또 끌어올렸던 모델이기도 하죠. 되게 재밌는 일화가 숨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차량의 개발은 BMW 본사가 아니라 이 BMW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엔지니어 막스 라이스버크라고 하는 이분이
개인적인 어떤 니즈에 의해서 자기가 차고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3 시리즈 차를 가지고 가족들이랑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딸이 세발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자전거가 세단 모델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랑 같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3 시리즈 세단을 친구의 차고를 빌려서 이런 외건 형태로 개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아빠 아닙니까? 뒤쪽에 리어 글래스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품을 어느 차 걸 쓰면 될지를 알아보려고 야구장에 서 있는 수백 대의 차들의 그 주차장을 다 다니면서 그 사이즈를 보면서 아, 이 차 부품을 갖다 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차고에서 6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완성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프로토타입이 BMW 경영진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 양산형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엔지니어 아빠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병 선수도 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좀 뜨끔 찔리는 게 있는데 저희 딸이 그 어디 놀러 가는데 자전거를 너무 갖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차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안 돼! 이렇게 단칼에 잘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BMW 외건이 왜 투어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도 이 일화에서 되게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3, 그러니까 3 시리즈 세단의 출시와 함께 또 발전을 거듭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코드명 E36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994년도에 나왔었고 4기통 엔진에서 국한되지 않고 직렬 6기통 엔진까지 올라가면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까지 갖출 수 있었던 그 첫 세대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었죠. 1999년도로 넘어오면서 246 코드명 기반의 투어링 모델까지도 계속해서 개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 세대보다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무려 70%가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재 공간이 1345리터까지 늘어났고 이거는 대폭 커진 휠베이스의 역할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해줬습니다. 투어링 모델 최초로 4륜구동 X드라이브 시스템이 이 246대 얹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발전 상황들이 있었죠. 네, 2005년에 이제 4세대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E90 그리고 E91로 프로젝트명을 나눠서 쓰게 됩니다. 숫자가 1 늘어나는 이 프로젝트명이 현재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모델 코드가 프로젝트명인 만큼 그만큼 개발을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더 그 차량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4세대 모델은 BMW의 대표적인 이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이 처음 적용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런플랫 타이어를 쓰고 스페어 타이어를 없애면서 적재 공간에 더욱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모델이 2012년에 출시한 F바디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인데 이건 강병 선수랑 되게 인연이 깊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F31 코드명의 투어링 모델은 정말 제가 저희 그 가족들 차로 아주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 구매까지 이어졌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 당시 F31 같은 경우에는 320D가 대표 엔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20D 엔진은 연비도 정말 똑순이처럼 잘 내면서 퍼포먼스도 좋았고 그리고 또 이 후륜 구동이 주는 느낌 이런 것들도 잘 간직했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차 매니아들에서 투어링을 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차를 좀 볼 줄 아네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기도 했었죠. 자, 3 시리즈 투어링의 발자취를 지금 더듬어 봤는데요. BMW가 유럽 브랜드고 유럽에서도 잘하는 브랜드고 제일 인기가 많은 투어링을 만드는데도 확실히 좀 깊은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차담화의 주인공 BMW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2019년에 출시한 6세대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M340i 엑스드라이버 투어링 모델도 M340i 세단과 2019년 공식 출시를 하게 됐고요. 특히 투어링 모델은 국내에는 2020년도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BMW의 그 고성능 기술도 당연히 축약되어 있고 질감이 정말 좋은 실키6의 직렬 6기통 엔진까지 들어간 M340i 모델도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M240i를 시승을 하고 이거 너무 좋은데 엔진이? 했더니 그 엔진이고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도 그 엔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엔진 사십시오. 이 실키6 직렬 6기통 엔진이 사실 BMW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레이아웃이거든요. 최고 출력이 거의 400마력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파워플랜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 시승할 때 이 투어링 바디에 아침 출근 시간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그 제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거기에서 제가 연비를 좀 측정을 한 20km 정도 보내 해봤거든요. 평균 연비가 리터당 19 이상이 찍혔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올라와서 통행량이 조금 뜸해지고
제한속도 100km에서 한 110km 정도로 유지할 때 연비도 리터당 17에서 18 사이대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굉장한 연비 아닌가요? 디젤의 3.0 버전이라고 해도 아마 그 정도 연비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휘발유의 이 터보 엔진으로 거의 400마력을 뽑아내는 굉장한 파워 유닛을 가지고서 그 정도 연비를 낸다는 게 이 차의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SUV처럼 폭도 넓고 키도 큰 그러한 바디 타입이었다면 공기저항 때문에 고속주행 연비가 이렇게 디젤 수준으로 잘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출력이랑 연비를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BMW가 제대로 된 엔진 메이커가 맞구나 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M340i 엑스드라이브 이외에 다른 트림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나요? 320i 투어링에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고요. 320D 투어링에는 마찬가지로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됩니다. 이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은 BMW 트윈파워 터보 6기통 3000cc 엔진이 적용되는데요. 최고 출력이 320i와 320D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네, 2배가 넘는, 두 배가 넘죠? 네, 넘는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의 익스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재원들을 좀 브리핑 해주시죠.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의 공차 중량은 1805kg입니다. 전장, 전폭, 전고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커졌고요. 특히 휠 베이스가 2851mm로 이전보다 41mm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그만큼 더 안락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전 세대보다 5리터 더 커져서 50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고요. 뒷좌석을 폴딩하게 되면 1510리터로 이전 세대보다 10리터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차량의 백미는 써본 사람들만 안다는 뒷유리만 딸깍 열릴 수 있는 이 독립 글래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트렁크 해치를 열고 닫는 게 좀 큰일이잖아요. 얘는 뒷유리만 딱 따로 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짐 넣을 때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인체 공학적인 방식으로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모습을 봤을 때 세단 대비해서 이 외관 디자인이 한 2배 이상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인 것 뿐이지 이 자체가 못생겼나? 라는 데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 차라는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램프 탁 위에 보면은 뒷유리가 떨어지는 그 각도가 살짝 날카롭게 떨어지고 뒤쪽으로 약간 속도감을 주는 이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짐차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단보다 좀 더 뭔가 속도감이 있는 디자인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 일체형 스포일러, 이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은은하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되게 스포티한 옵션들입니다. 퍼포먼스 바디킷 팁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N 퍼포먼스 모델들의 그 특유의 포인트들, 세륨 그레이 소재로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 캡이랑 키드니 그릴의 그 테두리들, 이런 곳들에서 또 굉장히 스포티함을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또 BMW M 5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M 퍼포먼스 모델 특유의 액티브함과 BMW 모델 특유의 어떤 익숙함,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3시리즈 투어링의 실내는 사실 3시리즈 세단이랑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3시리즈 투어링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에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나 서라운드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이런 옵션들도 다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2열 공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진 것 같고요. 뒷좌석을 별도로 이제 온도 제어 조절할 수 있는 3존 컨트롤이 기본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태우고 뭔가 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장거리 여행에도 딱이다 싶어요. 짐칸 쪽에서 뭔가 높이 물건을 쌓았을 때도 앞쪽으로 물건이 넘어오지 않게끔 주는 이 망이 하나 있는데 또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와 뭔가 내가 같은 차를 가지고 진짜 2대 차로 변신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사실 이 투어링을 직접 보실 때 트렁크의 가변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되는지만 보셔도 이 차량의 매력을 거의 절반 이상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M 퍼포먼스 모델이잖아요. M 액센트들을 찾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스티링 휠에도 있고, 보닛 위에도 있고, 휠캡에도 있고, 시트. 시트 진짜 좋죠. M 스포츠 패키지의 이 시트는 진짜 훌륭합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최상위 트림이니까 스피커도 가장 최상위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3, 4 시리즈급에 들어갈 수 있는 최상위의 스피커 옵션은 지금 하만카돈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M340i 투어링에서 느끼실 수 있는 사운드도 이 3 시리즈의 최상위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월센 위킨스가 뭐 브랜드의 어떤 네임밸류, 뭐 가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섭섭해하실 수도 있지만 차랑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이 M340i나 34 시리즈에는 하만 카돈이 만드는 사운드가 되게 잘 어울립니다. 주행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은 BMW의 트윈 파워 터보 6기통 3000cc의 최고 출력은 387마력, 최대 토크는 50.1kgm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속도는 4.6초가 나오고요. 복합 연비로는 9.9km/L를 받았는데 굉장히 사기적인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M340i 엔진에는 또 다른 BMW와 동일하게 아주 친절한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에서부터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게 있고요. 이 차에는 스포츠의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구성에 들어가 보면 스티어링과 엔진 반응, 변속기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을 따로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댐핑은 컴포트에다가 놓고 스티어링은 무겁게,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변속기는 컴포트로 놓는 이 조합이 스포츠 인디비주얼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조합인 것 같아요. 이전 세대 투어링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F321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레벨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0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음이 굉장히 좀 컸어요. 네, 그 당시 디젤만 하더라도 꽤 덜덜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번에 G21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매끈하고 그리고 바디의 강성이라든지 또 4개 타이어의 사이즈가 꽤 넓어졌거든요. 225에 255mm의 19인치 스펙이 있다 보니까 이 바퀴들이 내주는 그 기계적인 그립의 레벨이 전에 F3이라고는 비교할 정도가 안 될 만큼 위급 영역으로 한층 올라갔습니다. 지금 만약에 BMW 모델 중에 딱 한 대만 고르십시오. 그러면 사실 딱 한 대 고르려면 바로 이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왜냐면 BMW 전체 라인업 중에 BMW 브랜드의 코어는 저는 여전히 더 3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거는 M340i 투어링. M3가 있는데도 M3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투어링이 BMW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자동차 잡지 같은 데서 차량 평가하는 거 보면 퍼포먼스, 뭐 핸들링, 제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펜타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잖아요. 이 M340i 투어링은 딱 그 그래프에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육각형이 나올 것 같은 어디 하나 함몰되는 구간이 없는 너무 올라운더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이 차는 스포츠카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생긴 것 자체부터가 스포츠카랑은 정반대점이 있지만 스펙상으로만 놓고 보면 스포츠카들이 울고 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 요즘 고성능 엔진들이 터보화 그리고 다운사이징화 되면서 엔진의 음색 자체가 많이 실망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의 엔진 음색은 현행 나오는 6기통의 터보 엔진 중에서 가장 곱디 고운 터보화되어 있는 다운사이징 고성능 엔진 중에서 엔진의 음색, 배기음이 아닙니다. 엔진의 음색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이 엔진은 탑3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탑2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20i 투어링도 타보셨잖아요 이번에. 이 차가 사실 너무 완벽해서 약간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오니까 좀 매력이 안 느껴진다고 할까요? 오히려 차는 완벽하지만 내가 이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촬영 전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타고 갔거든요. 좋은 거예요. 어떤 점이? 일단 딱 타보면 이 짜릿했던 40i 엔진의 출력이 좀 그립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엑셀 포인트를 당겨가지고 약간 만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체도 좀 더 부드럽고 차의 움직임도 더 많기는 한데 내가 타이어를 한 개 그립에서 가지고 노는 어떤 그 재미를 좀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20D 모델은 어때요? 제일 처음에 320i 럭셔리, 그 다음에 320D M 스포츠, 그 다음에 M340i 투어링 이런 순서로 타게 됐었거든요. 저는 럭셔리 모델을 처음 탔을 때 기본적인 서스펜션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은 어떨까 기대를 하고 이제 320D M 스포츠 투어링을 타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없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M340i 투어링을 시승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 BMW에서 추구하는 그 딱 타이트한 느낌이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주말에 어디든 간다고 상상을 하면 그렇게 좋아요. 되게 멀리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행하는 느낌. 네네네. 저는 이 차라면은 그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제 차를 직접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차가 진짜 장거리에 장기간 여행용으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싣고 갈 수 있고 이불도 싣고 갈 수 있고. 자, 오늘 차담원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개해드린 M340i 엑스드라이브 투어링 모델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모차를 싣고 드리프트할 수 있는 유의무이한 자동차. 이 화끈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 어떤 실용성, 이런 것들을 한데 담아놓은 자동차는 이 M340i 투어링 요 모델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저는 이 차야말로 진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베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원하는 모든 것, 운전 재미, 그다음에 공간, 시간적 여유까지. 공간이 넓다는 건 여러분 이 공간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같이 담보해 주는 거거든요. 투어링을 한번 살펴보고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적재가 더 필요하시다면 SUV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순서라고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동모터스 전시장 찾아서 시승 꼭 해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병희 선수 그리고 이대건 비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